요즘에 결혼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갑자기 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걸 보고 자랐는데도 결혼을 왜 결심하게 되는 걸까요? 배우자를 선정하는 것도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결핍, 특히 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결핍을 배우자를 통해서 충족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뭔가요? 다를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어떤 애착의 관점에서 보면 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건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된 거잖아요. 네. 우리는 애착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인간은. 그게 무엇이든 사람으로부터 그걸 채우고자 하는데 네. 그런 새로운 애착 대상이 남편이길, 배우자이길 기대하며 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너무나 엄격하고 좀 냉정한 분이었다. 그럼 따뜻하고 허용적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욕구를 채워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네. 이제 정말 좋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그게 이제 대상 관계 우리 어, 이론으로 이제 풀 수 네. 있는데 결국은 자기한테 안전한 사람이 없다. 충분히 내 어려움을 알아주고 내 상처를 네. 좀 보듬어주고 따뜻한 애착 관계를 너무 소망하는데 네. 그걸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대상 관계 경험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상담 경험인 거죠. 사람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게 됐잖아요. 네. 그것 자체가 사실 저는 뭐 인종하고 민족에 상관없이 다문화 가정이다. 네. 이미 그 원가족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부모님의 어떤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이런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자기의 살았던 패턴, 나한테 너무나 익숙한 기준. 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굉장히 다정한 아빠 밑에서 자란 딸이라면 네. 그렇지 못한 남편에게는 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음. 우리 아빠는 너무너무 이럴 때 다정하게 해줬는데 매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나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다 라는 환상이 있어요. 뭐 주제가 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재밌는 데이트 그렇죠. 그런 이런 거라든지 거니까요. 어떤 정서적인 거. 결혼을 하고 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책임과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책임감이 너무 과도하거나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할 때 이거가 이제 부부 갈등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당연한 시기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신혼기 갈등이 잘 해결이 된다면 신뢰로운 관계가 중년기로 이어질 거고 노년기로 이어질 거고 결혼 생활의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신혼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개인 상담으로 오실 때도 가장 그 어릴 때 네.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보는 것처럼 신혼 때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네. 보는 거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중년기 상담을 하게 될 경우에 네. 반드시 나오는 거가 신혼 시절에 받았던 상처, 그때 채워지지 않았던 자기들의 정서적인 욕구들, 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신혼부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인생의 발달 단계에서 0, 3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때 인간관계, 신뢰관계도 배우고 또 자기도 건강하게 형성되고 대인관계 패턴도 그때 이제 이루어진 게 대부분 성인기까지 이루어지고 그런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이제 이 관계의 틀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3년 이내 또는 길게는 5년 이내의 시간이다. 그때 갈등 관계를 그대로 묻어두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하지 말고 또 필요하면 남자를 찾아서 그래서 좋은 관계 방식을 쌓고 경험하는 그런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가족의 형성 과정, 발달 과정에서 그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를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좀 신호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화를 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마음 불편하구나. 어딘가가 아프구나. 부부 상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교육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거가 부부 체계다. 부모 체계도 아니고 형제 체계도 아니고 부부 체계다. 알게 하면
네, 이제 인식이 좀 달라지죠. 나는 어머니하고 잘 지내고 이런 것들이 부부가 잘 지내는 거 못지않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안위로 묶을 때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면 회복이 잘 되고 결속력이 높아지면 부모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네. 훨씬 쉬워지고 우리 부부 체계가 네. 잘 이루어질 때 나머지 체계들은 네. 질서 있게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알게 돼도 관계가 소중해지는 거죠. 신혼기의 과업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부부 정체감을 확립하는 거예요. 두 개인이 만났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부부다. 대부분 정말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융합된 정도의 관계가 클수록 좋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의 한 몸이다. 우리는 네. 하나다. 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네.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어. 어떤 관계에서도 셀프를 넘어서는 그거는 과도한 융합이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 너의 각자의 셀프가 있는 거고 사실은 요 두 사람의 관계 영역보다 더 커야 돼요. 건강한 내가 있어야 되고 건강한 너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근데 이 연결 부분이 이게 과도하게 커지면 그때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가 되죠. 근데 좀 약간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맞아요.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 상담센터에 오실 때는 네. 누가 먼저 의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 사람이 더 힘든 거잖아요. 의뢰한 뭐 사람이 아내다. 그럼 아내의 이제 호소문제를 듣다 보면 부부 상담은 또 가장 큰 덕목이 중립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편도 상대적인 또 호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소 문제를 더 듣게 하고 상담자가 또 중간에 서서 또 해석하고 이론이라든지 지식도 같이 설명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서로 부부 사이에서 공감받지 못했던 거를 네. 상담자를 통해서 너무 힘들었겠다. 너도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너무나 두 사람이 잘해왔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너무 상처가 돼 서로 공격하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럽고 공감을 받으면 예, 우시는 분도 있어요. 남편분도. 소리 없이 눈물을 계속 흘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아, 아내가 저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싸우다 보면 자기 속마음을 잘 표현을 못하고 그냥 공격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상대방을.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치유적이라고 봐요. 결국 두 가지거든요. 개인 내적인 문제하고 상호작용의 문제예요. 시댁 갈등, 그리고 처가 갈등, 이런 드러나는 부분들이 더 많았었다면 지금은 우리들의 상호작용,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던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 이제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이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부부가 정말로 잘 살려는 욕구가 강해졌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면 있어요. 오히려 자기 이해와 네네. 그런 게 부족해서 생기는 갈등이 좀 더 커진 것처럼 들리거든요. 지금은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엄마나 아빠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의 상호 의존의 그 본딩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제 여전히 자기 각자의 부모들을 의지하고 있다던가 제가 최근에 했던 사례 중에 결혼 날짜까지 잡고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싸움을 격렬하게 한 번 싸우면 뭐 몇 시간 싸우고 며칠 가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오게 됐었는데 25회기 정도 길게 했었죠. 그런데 아내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이 선생님이 계시는 이 안전한 장소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다.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막 몇 시간씩 싸우는 그런 너무 지치는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를 알 수 있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쵸? 이게 단둘이 있을 때랑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의 커플의 모습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해서 계속 더 격렬하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돼요. 감정적으로 막 방어적으로 서로 막 이러면서 싸우다가
자기 생각을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자기 통찰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군요. 그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오는 것만으로도 네. 두 사람은 일단 노력해보겠다는 의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지. 맞아요. 여기 심리상담센터로 안 오죠. 관계 개선에 네. 대한 의지가 있다. 네. 관계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럴 때 화가 나는지, 또 상대방을 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왜 얘기하면 이렇게 싸우게 되는지, 네. 나랑 왜 이렇게 다른지. 저희가 대면 상담도 하지만 또 심리 검사도 하잖아요. 그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해석해 주는 과정에서 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낮아져요. 저 사람이 나를 일부러 비난하고 공격하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정작 알고 보니 위험 회피가 되게 높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불안에 대해서 공격적인 표현을 하는구나. 뭐 거기에서만 해도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갈등 요소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케미가 잘 맞는 그 분들이 네.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떤 특정 네. 선생님과 네네네. 내담자 네네네. 선생님. 그러니까 아. 말을 할 수 없지만 네네. 뭔가 있는데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거 파악하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아. 선생님은 이런 상담, 네. 이런 분위기이시구나. 네네, 맞아요. 네. 냉정한 엄마였다. 이런 따뜻한 엄마를 네. 이제 원할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비슷한 엄마를, 그런 상담자를 만난다. 불편하다거나 그 상담자가. 네. 그래서 라포 형성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를 평가할 것 같다. 상담자가. 네. 네네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못 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네네. 이거를 재단될 것 같다는 네네. 두려움이 네네네.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저는 더욱이 더 상담센터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내가 왜 이렇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그걸 의식하는가,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저 선생님한테 뭔가 평가받을까봐 쉽게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자기를 알아가고, 결과가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내가 그런 사고를 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부 상담으로 온다는 거는 음. 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서. 네. 우리 둘이 네. 왔는데 네. 누군가를 이 편들지 갈등이요. 않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립성으로 하시는 걸 네네네. 알지만 네네. 근데 그 부부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린 지금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이제 부부 상담에 왔을 때는 물론 어떤 트리거가 된 그 촉발 요인 사건이 있겠지만 단순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호작용의 문제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상담자로서 이 시간에 이 시기에 굳이 이때 상담을 온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오늘 내가 아침에 출근길에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뭔지 몰랐는데 마음이 불편하셨네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고, 하나가 나오면 또 두 개가 나오고 세 개가 나오고, 나의 어떤 사고 패턴이, 아니면 예전의 그 관계의 경험 때문에 내가 불편했구나. 지하철에 어떤 그 비슷한 사람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졌구나. 상담이잖아요. 네. 대화하는 과정 중에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인 것 같아요.